안녕하세요. 테니스 수박카데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니스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면서 부상을 겪은 적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 노하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 치료 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부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용품과 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실험과 또 알려드려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제 몸에 가지고 있는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부상들은 이제 꼭 테니스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평생의 이제 부상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제 수술이라는 걸 했으면 그게 가장 심각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이 오른쪽 어깨를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테니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영상에서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정구를 먼저 배웠습니다. 이 정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구를 한창 할 때도 저는 이제 서브에 대한 매력에 꽂혀서 또 그리고 서브를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브 연습을, 많은 분들이 서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고 코트에서 서브 연습하듯이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무리한 어떤 이 동작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있고, 사실은 또 100% 그것뿐만은 아니라 그 당시쯤에 제가 좀그 옥상에 텃밭을 만든다고 이제 흙을 많이 좀 이렇게 들고 날랐는데, 그게 굉장히 어깨에 무리가 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이제 어깨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중학교 때 어깨가 살짝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부러진 건 아니고 이제 철봉가 다 떨어져 가지고 금이 갔던 적이 있고, 예전에는 이제 체육 시간에 공 던지기 그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도 제가 어깨 강한 어깨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다가 수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군대 가서 생긴 건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스크는 수술 안 하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가, 테니스 엘보가 왔었고요. 이거는 두 번 왔습니다. 두 번 왔고, 제일 초반기에 이제 테니스 입문 당시에 어, 본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레슨을 받으면서도 엘보가 왔습니다. 그 바람에 엘보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니스 엘보라는 것이 꼭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활적인 일, 아니 반복적인 일, 뭐 망치질을 한다든가 칼질을 한다든가 어떤 이 팔꿈치를 쓰는 반복적인 그 동작을 하는 업이나 일을 했을 경우에 생긴다는 그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다른 분 어떤 집 그 좀 손보는 거를 제가 이번에 좀 도와드린다고 5월달, 6월달 정도 가서 약 몇 주간 일을 도와드렸는데, 이게 반복적인 어떤 이 철거나 제거라는 작업을 하다가 이거 쓰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다시 도졌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테니스를 안 하는데 테니스 엘보가 생긴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상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 쪽에가 문제가 있는데, 왼쪽 발목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접질렸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꺾이는 거 염자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접질리죠. 접질려서 이제 우리가 뭐 속칭 인대가 다쳤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병상을 살고 있었는데, 테니스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무리는 없었는데, 뭐 좀 발 많이 걸리고 스트레칭 하고 테니스 하면은 큰 무리는 없었고, 가끔 가다가 제가 왼쪽에 이제 하중을 신고 서 있으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디드면서 하중을 실으면 이 복숭아뼈 바깥쪽부터 착 올라오는 뭐 칼로 찢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원인이 이 제가 이제 군대에서 다쳤던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몸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뭐 심하면 보조대 차고 보조기 이렇게 보호대 차고 이렇게 해서 하고 살면 되고, 뭐 침 맞고 이래 봐도 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야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지금 이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족저근막염이 한번 왔어요. 네, 이 족저근막염이 와서 오른쪽에 족저근막이 왔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가 이제 뭐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쪽에 무리 가는 부분을 이 노하우로 다 커버하고 제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가 조금 요거 관리 신경을 안 쓴 바람에 요 어떤 그 도움되는 부분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오른발에 족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엘보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팔을 안 쓰고 뭐 약하게 움직이고 힘을 안 쓰면 크게 엘보 자체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많이 못 느낄 수는 있어요. 뭐 좀 힘이 들어가면 느끼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서 있잖아요. 뭐 걷거나 뭐 하거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제 운전할 때 그 신발 안 신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운전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가지고 뒤꿈치 살짝 대고 악셀 밟는 것도 힘들 정도니까 이 고통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제가 족저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프니까 못 뛰죠. 그러니까 반대쪽인 왼쪽에다가 하중을 더 싣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대가 다친 염좌라는 걸 몇십 년 달고 살고 그냥 있었는데 보통 때는 몰랐는데 양쪽에 그렇게 맞을 때는 이쪽에 부하가 덜 걸렸는데 왼쪽 발이 상태가 안 좋은데 하중이 실리면서 부하 걸리니까 이 상당히 오래됐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저도 어렵게 제가 고쳤는데 이게 닿을 때쯤은 오히려 왼쪽에다 또 힘을 못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복숭아뼈 위쪽에 다치면서 그 근육의 안에 손상이 생기면서 이쪽에 더 못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냐면 몸의 균형이 더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 경험담과 또 제가 알게 된 노하우를 알려드린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방을 잘하고 살다가도 또 그거를 좀 못했을 경우 생긴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굳이 따지면은 테니스를 하면서 생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엘보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문제는 테니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부하가 생긴 건데 이 테니스 자체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데 제가 요즘 재활치료를 지금 무슨 몇 달째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깨 수술하고도 이거를 이제 뭐 재활을 몇 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뭐 비용이 많아가지고 못했어요. 예, 못하고 유착이 돼버리면서 팔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니스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또 팔 쓰는 동작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하는 팔 동작만큼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도 제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생겨서 살고 살았는데 이 치료를 받으면서 그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걸 알게 되고 또 제가 20년 넘게 이 군대에서 다쳤던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테니스 관련 그쪽에 보면은 선수들이랑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 부분별 부위들이 있지만 발 쪽이 거의 절반이에요. 네,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발 관련, 다리 관련 부분 부상이 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거기는 뭐 주로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테니스 한다고 와서 보면은 절반은 뭐 우리 생각에는 뭐 발꿈치나 손목이나 어깨가 많을 것 같지만은 뭐 그것도 있지만은 뭐 팔과 발 뭐 다른 문제도 허리 있고 다른 문제인데 우선 발 쪽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만큼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테니스화의 중요성도 얘기를 하고 테니스화 튜닝 단계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제 경험 사례와 어떤 테스트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소리를 클릭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이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